자, 희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딱 이 시기에 맞는 역사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자, 오늘 함께 이야기 이끌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성함이 위가야 박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봄만 되면 그쵸? 특히 이제 전공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문제. 그렇죠. 아, 봄이 되면은 드디어 이것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항상 걱정을 하죠. 사실 황사보다 더 무섭습니다. 딱 3월이 되면 그리고 3월도 하순 정도 그 정도가 되면은 일본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약간 왜곡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 특히 외교부에서 그런 교과서에 관련된 일본 정부의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항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항의를 합니다, 실제로. 매번 그 일본 대사, 주한 일본 대사들 초친해가지고 맨날 그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표정 이렇게 뜨뜻하게 이렇게 오고 가고 그 장면이 매해 반복되는데 그게 이제 일본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그런 사안들 때문이군요. 네, 그렇죠. 그 일본 그 공사나 대사분이 이렇게 굉장히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하는 생각을 그런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장면이 뉴스로도 나오고. 사실 저는 이제 역사 프로그램을 10년간 진행을 해봤는데 일본 교과서 문제를 다룬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 새로운 내용을 좀 알겠구나, 박사님부터 좀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지금 우리 제목이 70년간 끊이지 않는 이제 뭐 분쟁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일본 역사 교과서에 이 관련된 이 내용이 70년간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역사적이네요, 이게.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그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게 문제다 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소위 뭐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말씀을 이제 드려보자면요. 시간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냐? 1955년까지. 1955년 때에 그때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던 교과서에 대해서 당시에 일본의 보수 세력이 이건 정말 아닌데?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게 있었어요. 바로 침략입니다. 침략? 네. 그게 뭐가 문제죠? 명백한 사실인데? 그렇죠. 일본 교과서에는 당시 일본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한 사실이 써져 있었는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니까 이걸 굳이 계속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 써야 되냐 이런 식의 불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보수 세력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거에 일본의 정부 여당이 동조를 해버리죠. 그래서 일본 정부 여당에서 우려할 만한 교과서 문제라고 하는 소책자를 만들어갖고 교과서 내용을 공격을 하거든요. 이거를 제1차 교과서 공격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뭐 N차로 계속 공격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란 얘기네요? 네, 아주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타나게 되죠. 먼저 1차 교과서 공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공격은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해요. 검정 기준을 굉장히 강화하게 되고요. 그 검정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 교과서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돼요. 불합격 통보를 받은 교과서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한두 권은 아니었겠네요? 교과서 검정을 신청했던 교과서 중에서 3분의 1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통제가 시작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저 이렇게 분노가 지금 막 치밀고 있거든요, 저는. 네. 일본 안에서도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은폐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식의 분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이것은 양심상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당연히 일본에 있었을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일본의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던 그리고 역사학자였던 이에나가 사부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나가 소송 뭐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그분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이에나가 사부로 교수는 1947년부터 일본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기 시작했고 이 역사 교과서의 제목이 신일본사였어요. 멀쩡하게 잘 사용되던 교과서인데 검정에서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에나가 교수는 이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재판을 통해서 공론화를 시키면 그것이 기사가 돼서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수정을 자꾸 강요당했던 내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그 사실들, 어떤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됐던 거죠? 대표적으로 난징 대학살, 그리고 731 부대 이런 침략 전쟁에 대한 사실들이 담담하게 이게 서술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문제 삼아진 거죠. 대표적인 어떤 일본 제국주의에서의 만행들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에나가 소송의 검정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패소했어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에나가 교수는 재판에서 졌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전에 32년 동안 소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보고 일본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릴 수 있게 된 거죠. 네, 진짜 용기 있는 지식인이네요. 이제 비로소 일본 교과서에 조금 역사적 사실들이 점점 게시되기 시작했다.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검정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합헌이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에나가 교수가 지적을 했던 그런 수정 내용들은 그거 자체는 위헌에 가까울 정도로 문제가 있다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 판결 이후로 일본의 침략 사실이 그냥 교과서에 좀 더 사실대로 기술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예. 근데 이에나가 교수님이 이렇게 투쟁하는 동안 이 보수 세력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나가 사부로 교수 재판의 2심 판결 이후 일본하고 중국하고 국교가 정상화되거든요. 그 영향으로 교과서의 난징대학살이 기술이 다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고 이른바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2차 교과서 공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때부터 일본 교과서 문제가 국내 문제에서 국제 문제로까지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1차 때와 달리 뭔가 더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전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죠? 1982년 6월 26일인데요. 이날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가 하나 나와요. 일본 정부가 개입해서 그 일본의 대륙 침략을 진출이라고 수정하게 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일본 국내는 물론 한국과 중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중 한국 관계 부문이 24개 항목에 걸쳐 167군데나 사실과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 한반도와 만주 침략을 진출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으니 이거 사실대로 역사를 팩트대로 다뤄야 되는 의무감도 생겼고 근데 또 보수 세력의 눈치는 봐야 되고 그야말로 정말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고 그 대책으로 이제 나온 게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린 제국 조항이라고 하는 걸 추가해요. 그는 가까울 근, 리는 이웃할 때 린, 제국은 여러 나라, 이웃의 여러 나라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근처에 있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의 관계된 역사적 사실을 쓸 때는 국제 협조와 이해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네요. 우리가 지금 매년 봄에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할 수 있는 것도 이 조항이 있기 때문이네요. 근린 제국 조항이 생기면서 일본 교과서에 이제 점차 침략 전쟁에 대한 사실들이 다시 기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교과서 기술이 조금씩 개선이 돼요. 특히 이때부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교과서에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강제동원, 한국인 강제동원에 관련된 문제들도 점차 기술이 늘어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교과서에 실는다는 얘기는 또 다시 이 보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못 참는 겁니다. 그쵸? 당장 빼! 막 이러지. 또 교과서를 때리기 시작하고요. 이거를 이제 제3차 교과서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3차 교과서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새역모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새로 쓴다. 그래서 모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역사 교과서에는 그런 침략 전쟁 관련된 내용은 거의 미화를 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많았고요. 일본군 위안부 같은 문제는 아예 안 써버려요. 혹시 이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해서 채택되고 막 그렇게 되나요? 일단 통과는 했어요. 그러나 약간의 반전인데요. 채택률이 처음에 나왔을 때 0.039%에 불과했어요. 민망한 수치긴 하네요. 0.1%도 안 된 거예요. 진짜 시작은 엄청 거창했는데 결과는 되게 미미한 거죠. 사실은 이런 채택률이 저조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단체, 새역모라고 하는 단체는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일본 교육재생기구라고 하는 단체가 독립해 나가가지고 새로 교과서를 쓰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택률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이기는 해요.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하고 숨기려 한다면 두 나라 관계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걸림돌이 있으면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2014년에 일본 교과서 검정 기준이 일부가 개정이 됩니다. 이때 이 개정된 기준을 보면 근현대사 서술에서 일본 정부에 통일된 견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일된 견해대로 쓴다라고 하는 기준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기준을 반영하게 되는 게 2021년에 일본에서 가기 결정이 나오는데 그 가기 결정에 보면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과서에다가 그대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기 결정이 나오게 되고, 그 가기 결정에 따라서 교과서 내용이 실제로 수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마다 또 시민사회, 또 학자들의 자정 작업들이 일본 내에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또 그런 것도 좀 기대해보면 안 될까요? 결국 저는 이거 문제의 해결책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과서를 역사적 사실대로 쓰는 거에 대한 그 정부의 개입이 부당하다라는 것, 그거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요구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충분히 이거는 대화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너무 대립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공동 교과서를 개발해서 그런 공동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런 거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폴란드에서 실제로 진행이 됐었던 일이거든요. 집필 참여하셔야죠. 시켜주신다면. 오늘 느낀 거는 일본 내에서의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우리가 그들과 손을 잡는다면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구나. 저는 큰 오늘 희망으로 안고 갑니다. 앞으로도 우리 희글에서는요, 역사에 대한 이렇게 또 쉽고 재밌는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각을 잡고 싶습니다. 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저희와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